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이 월배당 ETF들 분배락 있는 날인데요. 이제 분배금이 얼마씩 나오는지 체크해보고 계산해봤더니 주가가 이제 꾸준히 올라서 그런지 이 분배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당금, 분배금도 잘 늘어나고 있나요? 오늘은 이 구독자분들이 질문 남겨주신 거 보면서 그 질문에 맞는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금 얘기는 사실 돈 번 다음에 얘기하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런 질문들이 또 올라옵니다. 종소세랑 건보료는 그냥 기분 좋게 내시는 건가요? 사실 종소세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작년 것도 신고해 보면 금액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받는 금액에 따져서는 뭐 종소세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건보료는 나름 또 매달 꼬박꼬박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소세랑 건보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중이긴 한데 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신경 쓰인 존재다. 특히 건보료 같은 경우는 매달 이제 청구가 되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인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가입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뭐 재산이랑 이런 것들이 또 어,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잖아요. 물론 그 소득 관련, 금융소득 관련 건 따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제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월배당 300 정도 세팅이 되었다면 이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소득세나 건보료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세금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 계셨고 무지성으로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에다가 사다가 이제는 일반 요거 다 채우셨나 보죠. 일반 계좌에 둬도 되는 애들 두려고 하는데 어지럽네요. 이런 분도 계시고 코스피 200 커버드 콜은 연금저축펀드에서 사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일반 계좌에서 사도 되나요? 저는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세금 부담이 거의 이제 아주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한도 채우기가 좀 아깝잖아요. 얘는 일반 계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코스피 200 커버드 콜의 분배금도 건보료에 해당되나요? 일부만 해당됩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26년도 건보료 산정 기준을 고려한 전략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금하고 건보료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 거죠. 이 부분을 고려한 한번 포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종소세랑 건보료에 대한 이해를 살짝만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연간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거고, 이제 우리가 이 과세 표준이란 걸 따지거든요. 그냥 내 월급이 1,400만 원이에요가 아니고, 이제 뭐, 기본 인적공제, 카드 쓴 거, 공제 받고 난 다음에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하는데, 8,800이 넘어가면 35%로 훅 뜁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연말 정산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있었고 만약에 금융소득이 8천만 원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면 내 소득이 이제 뭐 요 선에 걸리겠죠. 요렇게 24%에 걸렸던 선을 넘어서서 이제 과세 표준으로 8,800이 넘어가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3,500 아니 35%를 적용받는 거고 35%인데 그 전에 이제 14% 이제 지방세 빼고니까 14% 받은 게 그러니까 낸 게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요 윗구간은 이제 14% 빼고 38% 뺀 그러니까 이제 24%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 지방세 또 10% 그러니까 이 금액의 10%니까 뭐 이제 이 38%니까 여기에 3.8%가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개념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제 부담이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줄이기 위한 궁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자는 이 2천만 원 금융소득이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가 될 거고 한 8% 정도 대략 나옵니다. 지역 가입자는 1천만 원이 초과되면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1원부터 1천만 원이 아니라 아예 1원부터 다 건보료가 부담되고 직장 가입자들은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는 거. 왜냐면 직장에서 또 내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계산되니까 요건 개념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ETF 체크해서 검색을 해보거든요. ETF 파워 검색이라는 거에 들어가면 조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금을 덜 내야 되니까 국내 종목 위주, 월배당 종목 뭐 이런 것들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쭉 추출을 하면 이제 일단은
그 아까 앞서서 한 300만 원 저 세팅해 놨는데 세금 덜 낼 것들 좀 찾아주세요 이거니까, 연배당률 한 10% 이상 가는, 그러니까 분배금은 많이 나오는데 세금 부담은 적은 것들로 일단 추려봤거든요. 연배당률 10% 이상 되는 것들만 일단 추려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코덱스 200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하잖아요. 타겟 위클리 4.7조, 타이거 같은 경우도 1.4조, 금융고배당도 7천억이 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이렇게 이제 한번 추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랑 구성 종목의 중복 여부, 월중 월말 배당 등을 고려해서 저는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분배금 나오는 걸로 세팅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수익률이 쭉 나오면 수익률 중에 뭐 151%, 155%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지수가 워낙 잘 가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이 너무 고점이다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지수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건 필요하니까, 요 종목을 일단 월중 배당이니까 저는 요걸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얘가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얘도 거의 코스피 200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랑 거의 비슷한데 뭐 수익률이 여기 조금 더 나으니까 요거 선택했다고 하면, 월 말배당은 저는 이제 요거랑 조금 덜 겹치는 종목들, 이제 금융주들이 또 그래도 안정성 있잖아요. 지금은 반도체 막 이런 거 날아가니까 이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면은 그래도 금융주들이 좀 안정적이고, 금융주들이 조금 주춤하다가 요즘 다시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러면 2주마다 한 번씩 분배금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제 한번 가정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 잘 아실 거고, 24년 12월에 상장됐는데 벌써 4조 7천억이 넘었습니다. 총보수는 0.39%, 월중 배당이니까 이제 15일 기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코스피 200 타겟 15% 위클리 커버드 콜 지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커버드 콜 옵션으로는 한 15% 정도 이제 수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나오는 분배, 그러니까 배당금이죠. 실제 진짜 배당금이 이제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타겟 분배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연간 분배율은 11.29%라고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주가 대비해서 과거 1년간 나온 분배금을 더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타겟 분배율은 17% 정도 된다.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지금 가격으로,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해서 과거 1년간의 분배금을 더하면 11%지만, 앞으로 나올 것 따지면 이제 주가 대비해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주가랑 다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월말에, 이건 이제 월중 배당이니까 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1.44%이 정도 이제 쭉 분배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고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7천억 정도 되고, 총보수는 비슷하고, 월말 배당 이것도 15%를 타겟으로 하는 위클리 커버드 콜 지수인데, 이 위클리 커버드 콜은 이제 코스피 200을 따라갑니다. 일단 금융고배당 10종목에다가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 지수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종목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금융주들 들어가 있고, 코스피 위클리 커버드 콜 이제 그 콜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콜옵션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건데, 연간 분배율은 이제 과거 걸 따져보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14%고, 타겟 분배율은 한 15% 정도 됩니다. 타겟 15로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분배금 중에 이제 종소세 건보료 부담이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최근 1년간 분배금 중 이걸 이제 제가 다 뽑아 봤거든요. 봤더니 생각보다 낮습니다. 지금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한 1.6%, 그러니까 이때 주가 기준으로 1.6% 정도. 그리고 요 이제 금융고배당 같은 경우는 4.9%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두 종목을 투자한다고 하면 50대 50으로 투자하면 한 3에서 4% 정도가 내가 총 투자하는 금액 대비해서 과표로 잡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은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이렇게 과표가 잡히는 거고요. 나머지 매매 차익이랑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현재 제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거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나 이렇게 살펴보면, 원금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2억 5천, 직장 가입자는 한 5억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현재대로 하면 한 3 억까지도 되고 뭐 6 억까지도 되는데 혹시 인제 다른 거 뭐 예금 이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쪼끔 제가 여지를 남겨 놓은 겁니다. 이 여유분을 좀 남겨 놔서 이런 거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인제 이때 만약에 1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분배금으로만 25%를 받아갔을 겁니다. 인제 타겟 분배율은 17% 였으나 실제 이때 주가 기준으로 하면 25% 정도 받은 거고, 금융고배당도 마찬가지로 타겟은 15%인데 한 19% 정도 받은 거고, 과세 표준으로는 1.6% 4.9%인 거고, 주가 상승률이 거의 100% 올랐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그냥 단순 더하기 하면 128%,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55%, 주가도 36% 정도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뭐 요즘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 년에 이만큼 올랐다는 건 뭐 대단한 거니까 하여튼 고런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매월 예상 분배금은 만약에 2억 5천을 투자한다고 하면 월 평균 한 32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0대 50, 2억 5천을 투자한다고 하면 과세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한 15%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과세 대상이 820 이니까 한 3 억까지 가도 된다는 말씀이 이 얘기인 거고, 한 5억 넣어도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인제 2천만 원 안 넘으니까 괜찮죠. 인제 뭐 이런 거 감안해서 보시고, 저 아는 분도 인제 회사 퇴직하셨는데 그 이후에 돈이 인제 나오는 게 있어서 과세 많이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셨었는데 짭짤하게 아주 분배금 잘 챙기고 수익까지 챙기시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과세 대상 잘 체크해 보시고, 내게 따로 과세 대상으로 잡힐 것들이 없는지 은행 예금이나 등등등 아니면 펀드 뭐 이런 거 잘 체크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인제 뭐 추가로 돈 더 내셔야 되니까 감안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짰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22%가 나옵니다. 최근 1 년간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변동성은 너무 인제 커졌기 때문에 18% 정도 되고, 만약에 이제 제가 3억 넣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뭐 이런 걸 지금 이제 펀 ETF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억만 넣어 놔도 뭐 1 0 0원 넘게 나오는 포트니까 꽤 괜찮죠. 세후로 해도 1 억만 넣어 놔도 1,5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의 인제 포트상에 요런 기능이 좀 필요하다. 이건 대신에 분배율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은 쪼끔 덜 가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나는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 하는 분들은 이 종목 말고 이제 좀 다른 거 갖고 하셔야 되는데, '나는 아니다. 분배금이 중요하고 세금 덜 내는 게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인제 이런 게 좋은 거죠. 저도 그래서 인제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거고, 한동안 요걸 쪼끔 뺐다가 지금 다시 인제 이 반도체나 이런 데 너무 올라가서 '요걸 지금 다시 넣어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저도 인제 한번 살펴보느라고 오늘 영상을 찍었던 거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5만 달성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제 뭐 한 400명 정도 남았는데요. 1 0 0만 원 기부할 테니까 구독하셨다면 전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드니깐요, 댓글 꼭 남겨 주시고, 그리고 댓글이 몇 개 안 돼서 제가 열심히 댓글 달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